그날 밤 달빛만이 두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만남. 한 사람은 왕실의 혈통을, 다른 한 사람은 낮은 신분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한마디, 스친 손질 하나가 훗날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은 엄격한 법도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과 왕족은 나라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국가의 질서와 직결되었습니다. 궁녀와 내관, 상궁과 나인들은 평생을 궁궐 안에서 보내야 했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지만 궁중의 법도는 그 어떤 감정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눈빛, 한 번의 손길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 속에는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록에는 궁중의 법도를 어긴 일이 있었으나 그 자세한 내막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문장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누군가의 절절한 감정이, 누군가의 선택이,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자와 궁녀, 왕과 상궁, 왕세자와 신분 낮은 여인 사이에서 피어났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이 선택한 사랑은 과연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이었을까요?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궁중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족과 궁녀가 마주치는 일은 흔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왕족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내려야 했으며 직접 눈을 마주치는 것은 중대한 법도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20년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궁중에서 법도를 벗어난 일이 있어 엄히 다스렸으나 그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은 신분제가 철저히 지켜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고 궁녀는 평생을 궁궐에 바치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단순히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질서와 왕실 권위를 지키는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궁녀 사이에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법도로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 재산, 직업, 나이 등의 이유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주변의 반대 때문에 진심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사랑할 자유와 사회적 질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영조시대에는 왕실 종친 중 한 명이 궁녀와 은밀히 만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였고 그녀는 20살의 궁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 후원의 작은 정자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마주침이었지만 점차 약속된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를 써서 전했고 그녀는 그 시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궁중에는 감시의 눈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내관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상궁에게 보고했고 상궁은 이를 왕실에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쫓겨나 멀리 유배를 떠나야 했고 그녀는 평생을 궁궐 깊은 곳에 유폐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은 때로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선택한 두 사람에게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삶에서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위험 속으로 이끌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중의 법도는 엄격했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법도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는 직접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궁중에서 불법 서신이 오가다 적발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녀 김씨가 사사로운 편지를 전하다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의사소통을 했지만 궁녀들에게는 그런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더욱 위험하면서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 전달하는 것, 읽는 것, 숨기는 것 모두가 발각되면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 메시지, SNS,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소통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진심을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요? 조선시대 궁중의 편지는 목숨을 걸고 전해진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통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요? 진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일깨워줍니다. 인조시대 한 왕자와 궁녀 사이에 오간 편지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27살이었고 궁녀는 2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반년 동안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젊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왕자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대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이 마음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만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궁녀의 답장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이 낮은 몸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편지는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던 내관이 다른 상궁에게 들키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왕자는 왕실 회의에서 엄중한 질책을 받았고 궁녀는 궁궐에서 추방되어 멀리 보내졌습니다. 편지를 전달했던 내관은 곤장 100대를 맞고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후 왕자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궁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자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작은 주머니 속에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입니다. 진심을 전하는 데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과 싸우며 진심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비록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편지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이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금지된 관계가 어떻게 발각되고 그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궁궐은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곳에 감시의 눈이 있었고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보고되었습니다. 왕과 왕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궁중에서는 철저한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시망 속에서 금지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 궁중 규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녀와 내관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며
왕족과 궁녀의 만남은 공식 업무 외에는 일절 금지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왕실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통제 장치였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감시 체계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상궁들은 궁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내관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감정은 철저히 억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서 보내야 했고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왕실을 위해 바쳐진 것이었고 개인적인 행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왕실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억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 속에 있습니다. CCTV, 디지털 기록, SNS를 통한 감시 등 현대적 형태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감시가 물리적이었다면 오늘날의 감시는 디지털적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 질서라는 명목으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감시가 필요한 순간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숙종시대, 한 궁녀가 밤늦게 혼자 후원을 걷다가 의심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8살의 나인이었고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상궁 한 명이 그녀가 후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궁은 즉시 다른 상궁들에게 이를 보고했고 몇몇 상궁들이 몰래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후원의 작은 연못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남겨둔 작은 편지가 돌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집어드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상궁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상궁들은 강제로 편지를 빼앗았고 편지 내용은 왕실에 보고되었습니다. 편지는 한 젊은 종친이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대를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의 편지 때문에 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궁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멀리 시골로 보내졌고 종친은 벼슬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편지를 전달했던 내관은 곤장을 맞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감시 체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감시와 통제는 질서를 지킬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감시 체계는 왕실을 보호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곳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곳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지된 사랑이 발각되면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법도를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공개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3년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궁중에서 법도를 어긴 자를 엄벌에 처하니 이는 후일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차가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고 감정은 법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 처벌 체계는 신분에 따라 달랐지만 모두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가 연루되면 유배형이나 벼슬 박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나 내관 같은 하급 신분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곤장, 유배, 추방,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 바쳐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궁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가족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처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처벌 시스템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실의 순수함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실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로 여겨졌고 그 혈통과 질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행복은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처벌이 존재합니다. 불륜, 스캔들, 비윤리적 관계 등이 발각되면 사회적 비난과 경력 파괴라는 현대판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SNS와 언론을 통한 공개적 단죄는 조선시대 궁중 처벌만큼이나 가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엄격해야 할까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영조 15년 한 왕자와 상궁 사이의 관계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자는 32살이었고 상궁은 3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상궁은 궁중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으로 왕실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자는 왕실 종친 중에서도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자가 궁중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상궁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궁중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궁녀가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상급 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실 회의가 소집되었고 두 사람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벼슬을 박탈당하고 강원도 산골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상궁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지위를 잃고 궁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을 떠나는 날 왕자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지만 어떤 말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왕자는 유배지에서 10년을 보낸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상궁이 그 후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벌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처벌은 질서를 지켰지만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처벌이 끝나면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져야 했습니다. 유배지와 궁궐 혹은 서로 다른 지역으로 떨어진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고 특히 처벌받은 사람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은 해경궁 홍씨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별은 죽음보다 슬프고 그리움은 병보다 깊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헤어져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조선시대 이별은 현대의 이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늘날에는 헤어진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우연히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특히 궁중에서의 이별은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건강한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고 소식을 듣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난 사람은 홀로 외로운 땅에서 날마다 그리운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궁궐에 남겨진 사람은 높은 담장 안에서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별이 남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이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이별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깊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정조시대 한 종친과 궁녀의 이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29살이었고 그녀는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된 후 그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습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고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그녀는 궁궐 담장 너머에서 멀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 없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매일 밤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7년 후 왕의 특별 사면으로 그는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왕실은 그에게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작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궁궐의 달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그림을 보며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60세가 되어 궁녀 생활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녀는 궁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궁궐이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그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평생 헤어져 있어도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 헤어짐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평생 우리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금지된 사랑이 반복되면서 조선 왕실 내부에서도 점차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궁중 법도의 엄격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개혁적 성향의 관료들은 인간의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녀들의 삶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록은 변화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실학 사상이 퍼지면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신분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궁중의 엄격한 법도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는 궁녀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졌고 일부 규정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궁녀들이 궁궐을 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궁녀들의 처벌 규정도 일부 완화되어 사형이나 극형보다는 유배나 추방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저항과 갈등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조선 후기의 변화 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며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쳐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도 과거 누군가의 용기 있는 시도 덕분입니다. 순조시대 한 젊은 관료가 왕에게 상소를 올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원이었고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한 유학자였지만 실학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올린 상소의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궁녀들은 평생을 궁궐에 갇혀 살아야 하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가족을 만들고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소는 왕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그의 주장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궁중의 법도를 흔드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전통을 무시하고 서양의 사상을 따르려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젊은 관료들과 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궁중 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원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도 궁녀들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왕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순조는 박재원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처벌이 아니라 경험을 쌓으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양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재원은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0년을 보냈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소는 완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일부 학자들은 그의 생각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주장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개화기가 시작되면서 궁중 제도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궁녀들의 자유가 점차 확대되었고 강제로 평생 궁궐에 묶이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박재원의 상소는 그 변화의 시작점 중 하나였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는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조선 후기 궁중 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의 생각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도 과거 누군가의 용기 있는 시도 덕분입니다. 우리도 부당한 것을 보았을 때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목소리는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왕조는 끝났지만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구전과 문학 작품, 그리고 민간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한중록과 인현왕 후정 같은 조선 후기 문학 작품에는 궁중의 사랑과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신분을 넘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로웠다. 이 문장은 조선시대 궁중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난 후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현대 문화 콘텐츠에서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에 여전히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생, 자유, 억압, 선택, 후회. 이런 감정들은 조선시대나 현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궁중에 금지된 사랑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과 선택의 은유입니다. 사회의 기대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궁중 사람들이 법도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행복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도와 질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자유를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실은 수백 년 동안 엄격한 규율을 유지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사랑했고 희망했고 꿈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제약,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은 현대판 궁중의 법도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사람들이 용기를 냈듯이 우리도 때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것에 맞서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1950년대 한 역사학자가 조선시대 궁중 사랑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인이었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선사를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과 개인 문집, 민간 전승 이야기 등을 종합하여 궁중에 금지된 사랑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역사 연구는 정치와 경제를 다뤄야지 사랑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는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동인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역사는 왕과 장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감정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궁녀들의 편지, 왕실 기록, 민간 전승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1965년 그의 책 궁중의 사랑과 비극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으로 궁중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학술적으로 조명된 것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15가지의 실제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 사례마다 인물의 이름, 나이, 신분, 만남의 계기, 발각 과정, 처벌 내용, 그 후의 삶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인 교수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스캔들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역사적 고찰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과 인간다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후 수많은 문화 콘텐츠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소설가들은 이 책을 바탕으로 궁중 로맨스 소설을 썼고 영화 감독들은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동인 교수는 2000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배 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울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부당한 억압에 맞서고 진실된 감정을 존중하며 타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에서 시작하여 은밀한 편지로 이어지고 감시의 눈 속에서 발각되고 가혹한 처벌을 받고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고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마침내 역사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나라를 지키지만 마음은 법도를 넘어선다. 이 문장은 조선 왕실이 알면서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모순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질서도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궁중에 금지된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인간 본성의 저항이었고 자유를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7가지 장면 모두에서 우리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늘 우연히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그것이 금지된 것임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각된 후에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렸고 두 사람은 평생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일관된 흐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외부의 억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억압이 강할수록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의미는 더 커집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법도는 왕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희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를 돌아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질서와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조선시대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의 원형입니다. 차별, 억압, 불평등, 자유의 제한. 이런 문제들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듯이 오늘날에도 부당한 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궁중 사람들이 용기를 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인간의 감정과 존엄성은 그 어떤 법이나 질서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 신분과 권력을 넘어섭니다. 셋째, 억압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넷째, 변화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과거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여섯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일곱째,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7가지 교훈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금지된 사랑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들은 비록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와 사랑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과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수백 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과 스캔들에 대한 7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 은밀한 편지, 감시의 눈, 가혹한 처벌, 영원한 이별, 변화의 조짐, 그리고 역사적 기억. 각각의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스캔들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갈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기대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질서와 자유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과거의 교훈을 오늘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 금지된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역사적 사랑 이야기나 궁중 스캔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